안녕하세요. 인사하셔야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학생분들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데 예. 정치학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와. 예. 네. 아 근데 오늘 그 보수 1타 강사이시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시방쇼 네. 정치학교에 제가 네. 이제 초빙 강사로 오늘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제가 사전에 듣기로 우리 여러분들께서 보수 전당대회 네. 이거 뭐 완전히 지금 판단이 안 된다. 아 어렵다. 어렵다. 네. 이거 수 읽기가 어렵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께도 아주 조금 도움 드리려고 네. 오늘 이렇게 강의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예. 아 근데 진짜 예. 그 전당대회 분위기 자체가 달아오르고는 있는데 누가 될지도 모르겠고 누가 되면 보수가 야. 생명 연장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게 지금 분간이 안 되거든요. 예. 제가 일단 선거의 3요소 선거의 3요소. 구도, 인물, 이제 이슈라고 하죠. 구도 인물 이슈. 네, 이건 이제 정책입니다. 혹자는 요거 이제 바람이라고도 쓰고요. 이렇게 하는데 네. 잘 보셔야 돼. 네. 잘 보셔야 돼. 네. 국민의힘 경선은 네. 이건 의미가 없다. 아 이슈. 정책. 이슈는 윤석열과 네. 김건희 네. 요걸로 다 덮이기 때문에 네. 요건 큰 의미가 없다. 아. 지금 뭐 특검법 얘기하고 뭐 난리 났죠? 네. 오늘자 기준으로 네. 네. 영향 별로 없다. 특검법 아무 관심 없어요? 네, 다- 아무 영향이 없어요? 다 쇼다. 예, 아.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어쨌든 요거 다 정리합니다. 네. 다 이거 킬합니다. 구도 인물 이슈에서 그러니까 이슈는 아무 우리 국민의힘 우리라고 그래. 우리 아니고 우리 아니고 네. 저의 과거. 예, 과거. 예. 이슈 정책 바람은 지우고 가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결국은 오늘 중요한 것이 구도와 인물로 가겠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 강의에는 네. 구도가 한 70% 차지하고요. 네. 그리고 인물에 대한 것도 이 보수 내부 사정이기 때문에 네. 바깥에서는 잘 몰라요. 네. 누가 누군지, 네. 또 누가 누구랑 관계가 있는지 네. 요런 것들을 투트랙으로 오늘 한번 풀어보겠다. 구도와 인물을 중점에 두고 70%, 네. 30%. 구도가 70, 인물이 30. 그렇죠. 아 이거 그 천공 선생님이 늘 강조하셨던 3대 7의 법칙 그건데 거기 싸운 거 아닙니까? 3을 좋아합니다. 3을.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네. 구도와 인물 중심으로 제가 네.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네. 뭐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네. 보수의 판을 읽을 때 네. 요것도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다. 네. 아주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주.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이슈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네. 구도와 인물로 가겠습니다. 요거 들어가기 앞서서 네. 룰부터 일단 설명 한번 드립니다. 룰은 유명한 게 80이 당심이고 20이 민심. 아주 정확하십니다. 8대 2의 가르마. 당심 네. 80%, 네. 민심 네. 20%. 예. 여기서도 중요한 건 뭐냐? 네. 국민의힘. 네. 당심이 민심을 견인합니다, 사실상. 민심이 당심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거네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심도 사실은 20% 만들어놨죠? 요것도 당원들이 거의 다 응답한다. 아. 그래서 사실상입니다. 예. 당심 99.999 뭐 요 정도. 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 오케이. 요거 먼저 하나 설명드리고요. 네. 또 하나 룰에서 특기할 만한 거 결선 투표제가 있습니다. 네. 결선 투표제. 네. 근데 결선 투표는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예. 왜 안 해봤냐? 예. 다 과반 넘어갔으니까. 없었으니까. 없었으니까. 아니 그리고 전당대회를 딱 한 번 치러봤다. 아. 그 전에는 결선이 없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결선에서 그 동안에는 못 해봤는데 이번에는 예. 결선 투표제가 있는데 예. 저는 예. 이번엔 결선 갈 것 같다. 이렇게 일단 예상을 해봅니다. 이번 어. 전당대회는 결선 투표가 실제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4명 다 나오고 사자구도에서 아무도 과반을 못 한다. 그렇습니다. 아하.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결선으로 갈 것 같다라는 거를 좀 전제하고 들어주시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오늘 요 강의는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중요해서 계속 안 지우는 겁니다. 아, 오케이. 네, 일부러 안 지우는 겁니다. 중요한 것들은 제가. 예. 그 참고로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국민의힘의 당대표, 그죠? 국민의힘. 네. 기억나시는 분들 쭉 한번 처음부터 얘기해보세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보려면, 전당대회를 보려면 이 당대표를, 기존의 당대표를 봐야 네. 이게 성격이 뭔지 규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선생님 그러면 비대위원 정도 포함시켜야 돼요? 다 포함시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러니까 오야붕 한번 써보겠습니다. 야, 오야.
첫 번째. 자, 과거 국힘의 오야구 이준석. 예, 이준석.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주호영. 그 다음에 두 번째, 날라간 사람, 주호영. 정진석도 있었나요? 아이, 당연하죠. 예.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시방쇼입니다. 예. 육모방망이, 시사방망이. 육모방망이. 꼭 그 조상님 같은 분이니까 또. 정진석 정진석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누구였죠? 기억 한번 걷어보시면. 김기현? 그렇습니다. 김기현. 김기현으로 가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만들어진 스타죠. 네. 만들어진 분이고. 지하에 있던 사람을 끌어올렸던 그렇죠. 사람. 네. 요거 나중에 윤심과 좀 연동됩니다. 미스터 한. 한동훈. 그죠? 예. 요까지 맞죠? 맞습니다. 예. 예, 요까지. 그 다음에 이제 6번이 이제 황우현대. 예. 우려가 많았죠. 우려가 많네요. 예. 그래서 저는 네. 요 대표들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까지를 저는 비유컨대 병동이라고 부른다. 병동. 병동. 다들 병원 가보셨죠? 예. 아픈 병원 갑니다. 예. 응급실 내지는 병동이에요. 예. 근데 이번 당대표 이제 7번째입니다. 예. 7번째. 7번째. 럭키 세븐인데. 예. 요번에는 무덤으로 가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요번 전당대회 대표의 성격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야지 네. 이 구도 인물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 네. 어차피 병동에서 네. 다 날라갔죠? 이분들 다 어디 가 있습니까 지금? 네. 다 날라갔어요. 근데 네. 여긴 또 살아났네. 네. 여기 지금 6선 아닙니까? 육선이죠. 살아났어요. 예. 부활했습니다. 예. 피닉제가 있다면 또 주호영이 있죠. 예. 6선입니다. 804. 아니, 우리 기현이 형도 빼놓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기현이 형. 정진석 비서실장 같습니다. 화이팅합니다. 부활했습니다. 네. 넘버 2. 네. 그리고 김기현 여기는 좀 부활했죠. 예. 울산. 네. 그럼 한동훈 예. 요거 좀 이따 인물에서 또 자세히 하고요. 황우영 그냥 구경 오셨다. 마실 오셨다가 가시는 겁니다. 마실 오셨죠. 마실. 여긴 마실입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그동안의 국민의힘의 당대표는 병동을 치렀다. 싹 다 병동입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7번째 당대표 네. 누가 될지 몰라요. 저도 이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보수학 개론의 네. 내용은 좋지만 이거 네. 못 맞출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확실한 건 뭐냐? 확실한 거. 네. 확실한 거. 빨간 줄. 확실한 거. 그동안엔 병동이었는데 이번엔 무덤이다. 요것만큼은 제가 확신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4명 중에 누가 돼도 무덤이다? 이건 100%. 요것만 일단은 봐주시라. 네. 이렇게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예. 또 이해되시죠? 이해됩니다. 예, 이해되십니다. 병동에서 무덤으로. 무덤으로 갑니다. 다 적으셔야 됩니다. 예. 아니, 선생님이 찰떡이네, 강의가 지금. 벌써 몰입이 되네. 잠시만요. 네. 우리 그 학생분들 지금 여기 한 3분 계시는데 요거 나중에 30명 늘어날까요? 늘어납니다. 나중에 300명까지. 300 가능합니다. 잠시 저는 그 세바시 혹시 예. 강연 업체 쪽에서 보고 계시면은 연락 주세요. 예,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 룰 설명 다 드렸고 예. 국민의힘 당대표의 그 역사, 예. 본질, 예. 병동에서 무덤 예. 요까지 설명 다 드렸거든요. 이해됐습니다. 이제 저는 구도와 인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7번째 당대표를 뽑는 예.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네네. 근데 예.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전당대회를 여러 번 치러봤어요. 네.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죠? 네. 이번에는 이슈가 없다. 정책이 없다. 네. 바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국민의힘에서 전당대회를 치렀을 때 1차 전당대회라고 이준석 당대표가 되던 시절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 그때는 바람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제가 참고할 만한 사례는 아니고요. 네. 이번에 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당원들의 좀 성향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다음 구도로 넘어갈 건데 요번에 참고할 전당대회 샘플은 이준석 대표를 뽑았던 전당대회가 아니고 네. 김기현 대표를 뽑았던 그 전당대회 2023년 3월 9일에 있었던 3차 전당대회 그 표를 갖다가 제가 한번 좀 분석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2023년입니다. 3월 9일이죠. 네. 요때 전당대회에서 뽑힌 당대표가 만들어진 스타 김기현이죠. 김기현 당대표. 이분이 이때 몇 퍼센트를 얻었는지 아십니까? 결선 투표 없다 그랬죠. 제가 이때 당시에 52% 얻었습니다. 52. 예. 원래 4%였는데 그쵸. 4%가 52가 되는 기적. 이때 이진복 수석에 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맞습니다. 네. 그런 설레도 있었고요. 요때 안철수 후보 2등 했습니다. 네. 결선 못 갔죠? 네. 요때 몇 퍼센트 얻었냐? 23% 얻었습니다. 아쉽죠? 2등이었습니다. 은메달. 그 다음에 3등이 누구냐? 천하람 네. 후보. 요분이 몇 프로 얻었냐? 15% 얻었습니다. 제가 지금 당원들의 성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거 드리는 거예요. 네. 마지막 황교안 대표 있죠?
부정선거. 우선 이분이 8% 얻었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당시에 김기현 네. 당 대표님이 선출이 됐는데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네. 이때 이거 더해보시면 어떻게 되죠? 요거 더하기 요거 하면 어떻게 됩니까? 60. 60이죠. 그러니까 전통적 당원들 2023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색채를 갖고 있는 당원들, 그러니까 뭐 좀 짠물이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짠물. 이해하기 쉽게. 그러니까 짠물. 더 이념적이고 네. 조금 더 보수에서 더 우쪽에 있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이 비율이 이때 당시 한 60% 정도 나옵니다. 아하. 요때 당시에 안철수, 천하람 이분들을 지지했던 분들은 그래도 당을 좀 개혁하자, 네. 살짝 중도 쪽으로 가자. 그러니까 중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올드고요. 네. 올드 보수 60%, 그다음에 중도 보수 40% 정도 됐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냐? 네. 개혁신당이 생기면서 보수가 또 떨어져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저 같은 사람도 또 나왔고. 그렇죠. 이러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네. 이 당원들의 분포 성향은 네. 올드 보수 80%. 지금 기준입니다. 현재 네. 기준. 중도 보수 20% 정도. 아, 이것도 2대 8이네. 전 요 정도로 봅니다. 아. 여러분들 2대8 가름마 아시죠? 아, 그렇죠. 2대8 가름마 수준이다. 아.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구도를 보기에 앞서서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의 분포가, 왜냐면 신규 당원의 유입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 당원들 올드 보수와 중도 보수가 한 6대4 정도 비율이었다면은 지금은 8대2 정도로 조금 더 그 올드 보수의 비중이 더 올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요거 좀 잘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요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시방쇼를 통해서 네. 이 설명드리는 요런 내용들 다 깔고 보셔야 된다. 예. 요 설명 하나 드리고요. 예. 그러면 이제 제가 당원 분포까지 다 설명을 드렸는데 네. 지금 국민의힘은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네. 올드 보수들의 힘이 더 세졌습니까? 소위 말하는 중도를 지향하는 중도 보수들의 목소리가 커졌겠습니까? 당연히 전자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전자가 여전히 지금 공고하게. 그러니까 하나마나 지금은 더 올드 보수들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다라는 걸 깔고 보셔야 되는데 네. 그럼 제가 아까 이제 이거 표현을 이제 구도 들어가겠습니다. 구도 들어가는데 네. 제가 아까 이제 올드 보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음. 올이라고 쓰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도 보수는 이제 중. 중이라고 쓸게요. 네. 이제 이해하기 편하게. 네. 그럼 이제 올드 보수라는 말 자체가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보통 지칭하느냐, 구도적으로 봤을 때 떠오르시자면 TK가 있고요. 그죠? TK, TK. 대구 경북. 그 다음에 PK, PK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 강원. 요렇게 묶으면 이분들이 올드 보수적인 성향을 매우 강하게 가지고 있고, 이분들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80%에 속하는 분들이죠. 근데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분들 80%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 아직도 좋아합니다. 사랑합니까? 아직도 좋아합니다. 아. 물론 여론조사상에는 이분들이 일부 돌아선 모습도 보이고 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네.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거는 마음속 깊숙한 곳을 보는 거예요. 마음속 깊숙한 곳에는 아직도 여기에 대한 지지가 살아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보수를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얘기를 하죠. 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이 중요하니까 빨간색을 쓰셔야 돼요. 네. 첫 번째가 욕망이죠. 아, 선생님 저 다음 거 제가 말씀드려도 됩니까?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 선생님 박영식 학생. 기회주의요. 예, 기회주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욕망이라는 거를 전 이제 렌즈라고 부르고요. 예. 기회주의를 숟가락이라고 제가 부릅니다. 퍼먹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많은 그 당원들을 본다기보다는 그 당원들을 조금 더 이렇게 동원할 수 있는 네. 뭔가 뭐 원외 당협위원장도 있을 거고요. 네. 당의 영향력이 있는 소위 말해서 좀 방구 좀 낀다라는 사람들은 네. 거의 다 이거 기회주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네. 3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아직은 대통령을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다 네. 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탄핵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물러날 수는 없다. 어떻게 갖고 온 정권인데 2년 만에 지금 3년차 들어가서 여기서 내줄 수는 없다라는 게 지금 요 당원들 80% 아주 지배적인 생각이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오. 이해되죠? 네, 이해됩니다. 그 다음에 중도 보수들을 상징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네. 여기 이제 수도권이 나오죠. 구도적으로 지금 나눠보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충청이 나오죠. 끝! 뭐 더 없습니다. 여기 답니다. 아, 더 없어요. 아, 여기 다죠. 수 안 껴줍니까? 아니, 근데 이제 호남도 죄송합니다. 있는데 워낙 이제 숫자가 국민의힘에서는 네. 많이 적다 보니까 네. 주로 이야기를 하는 수도권 충청인데 사실 충청도 뭐
사실은 여기서는 큰 힘을 발휘하기는 매우 어렵다. 어려운 구조다. 그래서 결국에는 중도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수도권 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지금 지역적 구도는 이해가 되시죠? 완전요. 그러면서 이제는 조금 더 제가 살을 더 붙이자면은 네. 원내와 원외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여기 올드 보수들에는 누가 있죠? 올드 보수들에는 보통 다 원내들이 많죠. 배지 108개라고 상징되는 사람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다. 물론 뭐 전원은 아니지만요. 예. 거의 다 그렇다는 거고. 아주 일부가 이제. 네. 그렇죠. 네. 중도 쪽에 있는 보수들. 아까 네. 20% 여기 80% 여기 20%라 그랬죠? 네. 이 사람들은 거의 다 원외다. 원외. 네, 물론 이 안에도 요 108명 중에 일부가 가 있긴 합니다만은 네. 저는 그냥 크게 덩어리로만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올드 보수들은 원내들이 많고 그 원내 대표 뽑으면 누가 됩니까? 여기서 되죠. PK지 뭐. 감투는 다 여기서 네. 가져가는 겁니다. 네. 상임위원장 어떻게 되죠? 다 네. 여기서 가져가는 겁니다. 네. 근데 원외들은 어떻습니까? 원외 내지는 수도권의 일부 의원들이 있는데 네. 이분들은 당 내에서 보직을 갖고 싸울 때는 별로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쵸? 그래서 저는 이 중도 보수들은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원외들이 들어가 있고 아무래도 이분들의 특징은 조금 세대적으로는 좀 젊은이들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비중은 얼마라고요? 20%. 20%. 여기는 그럼 0과 반대니까 약간 올드라고 써도 되겠죠? 그래서 네. 이제 올이라고 제가 한 건데 네. 이분들 비중이 얼마나 된다? 네. 80%. 4배네요 4배. 네. 아 이거 굉장히 기울어진 싸움이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된다. 예, 좀 이해되시죠? 이거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요렇게까지 제가 구도를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예. 아까 제가 룰 설명드렸죠? 그리고 구도에서도 당원들의 분포 이게 아까 6대4에서 8대2로 제가 더 어떻게 보면 더 올드보스들이 목소리가 커졌다. 네. 그게 또 원내들의 숫자로도 훨씬 그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층 네. 리더군에서는 거의 게임이 안 되는 수준이다. 어. 그래서 이렇게 구도를 나눠서 올드보수와 중도, 지향보수 이렇게 나눠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네. 이해되시죠? 아, 이해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깔고 이제 인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요 깔고 네. 다 필기하셨죠? 네. 네. 필기했죠? 네, 다 치우겠습니다. 재밌어요? 아, 1타 강사 맞습니다. 2강 또 가요? 아, 이건 가야지. 가야지. 예, 그러면 저는 인물로 들어가기 앞서서 네. 이번 전당대회를 제가 네. 한 문장으로 총평하고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으로. 예. 이번 전당대회 한동훈이 되면 한동훈이 되면 통합된다. 이 무슨 말인가 이게? 아니 한동훈이 되면 이 반윤 아니야? 네. 반윤이면 싸우는데 왜 통합이 돼? 이상하시죠? 네.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아. 들을만은 합니다. 원희룡이 되면 예. 분열된다. 저는 제가 그 욕망의 렌즈와 기회주의의 숟가락을 가지고 풀어본 결과 네. 제가 지금부터 이제 가장 중요한 인물에 대해서 쫙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은 네. 보수는 아주 의외로 통합이 됩니다. 아, 요게 저는 무시무시하다고 봅니다. 요게 함정이죠. 네. 그리고 원희룡이 되잖아요. 네. 보수가 오히려 분열이 이루어진다. 이거는 아주 강력한 핵분열이 일어납니다. 핵분열. 네. 제가 볼 때는 네. 거의 보수는 거의 핵분열 내지는 보수 붕괴, 보수 괴멸까지도 갈 수 있다. 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뭐랄까 공감 못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의 이론인데 예. 이대로 갈 것 같아요. 1타 강사이시니까 거의 다 99.9% 들어맞잖아요. 이번에는 대통령이 원희룡을 밀고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대통령은 보수 분열의 길을 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분은 많이 모자라십니다. 많이 떨어지시는 분이죠. 오케이. 당대표는 뭐라고요? 네. 무덤이라 그랬죠. 무덤. 그러니까 무덤에 누가 들어가느냐인데 무덤에 한동훈이 들어오면 아주 역설적이게도 보수가 통합이 이루어지고 네. 무덤에 원희룡이 들어오면 진짜 무덤으로 더 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네. 조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보기가 쉽고 네. 그리고 제가 예상한 대로 거의 가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요 정도 하고 디테일 풀어야겠네요. 디테일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네. 아까 제가 이것도 기억을 하세요. 네. 올드 보수, 월보. 그다음에 중도 월보 보수, 중보.
비율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비율이 8대2요, 선생님. 80%. 예. 아, 강력합니다. 예. 20%. 예. 이렇게 된다 그랬죠. 20%. 예. 예. 절대적으로 숫자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나온 후보들 한번 일단 여기다 그려볼게요. 후보. 누구 나왔죠? 한동훈. 한동훈, 원희룡. 중간에 나경원 쓰겠습니다. 나경원. 그다음 원희룡. 예. 나오셨는데 다 써드려야 됩니다. 예, 윤상현. 네, 이런 예의를 다 갖춰야 되니까. 네. 윤상현. 구도를 볼 때 네. 여기가 지금 약간 그 반윤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요. 네. 그죠? 여기가 이제 비윤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여기가 이제 친윤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네. 여기는 뭐 그냥 뭐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래서 일단 반윤, 비윤, 친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결국에는 이 물 밑에서 움직이는 좀 흐름들 그리고 인물들 간의 관계들 네. 여기서 누가 누구를 지지하고 어떻게 분리가 돼서 네. 지지세가 형성되는지 요거를 좀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네. 그래서 일단 큰 틀에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 중도 보수라고 하는 한 20%의 세력들 있잖아요. 네. 아까 그 수도권 중심 네. 그리고 원외 네.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 네. 이분들이 지금 누구를 지지하고 있느냐? 한동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아하. 아주 쉽죠? 20% 먹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네. 나머지 요 80%를 가지고 네. 지금 전통적인 보수들 이분들 다 누구 좋아한다 그랬죠? 여기를 일단 좋아합니다. 여길 왜 좋아한다 그랬죠? 욕망의 렌즈와 기회주의 숟가락. 아직도 퍼먹을 게 많은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탄핵 트라우마. 아하. 이 두 가지 때문에 이분들은 네. 좋든 싫든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지키고 보자. 일단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거기는 그러면 3번으로 거의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이게 3번으로 다 가지는 않고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한동훈 일단 20% 먹고 들어갔죠. 네. 20% 먹고 들어갔는데 거의 네. 요 나경원과 원희룡을 좀 잘 봐야 되는 게 네. 지금 요 80%는 약간 표 대결로는 분산되고 있어요. 이거 뭐 어디로 갈지 우리가 일단 모르죠. 전당대회에서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오늘 구도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 나경원 후보는요. 보수의 아이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보수의 아이돌. 보수의 뉴진스. 그렇죠. 뉴진스. 예를 들자면. 네. 그래서 인기가 있다. 네. 그래서 전 이분이 뭐 여기서도 일부는 갖고 오겠죠. 뭐 네. 빵은 아니니까 80%에서도 나름의 인기를 기반으로 표를 일부 갖고 올 것이다. 그리고 원희룡 후보 조직임입니다. 조직이 이거 강력하죠? 네. 강력하게 지금 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강력하게 네. 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분화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선은 간다. 결선이 간다는 의미는 뭐예요? 네. 이 셋 중에 누구도 50%를 넘기긴 힘들 것이다. 전 그렇게 보는 거고요. 예. 결국에는 이 표가 어떻게 분산되느냐, 네. 요게 이제 핵심 관심사인데, 네.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네. 1차 경선을 했을 때, 네. 그래도 한동훈 후보가 워낙 대선 주자로 그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여기가 1등을 할 거예요. 1등을 할 건데, 네. 50%는 못 넘는 거죠. 네. 그리고 2등을 누가 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2등을 누가 하느냐인데 2등은 제가 볼 때는 나경원 후보의 인기로만 하기는 어렵고 조직의 도움을 받는 원희룡, 네. 친윤, 윤석열 후보가 민다라고 알려져 있는 원희룡 후보가 저는 그래도 2등을 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여기 80%는 다 윤석열 대통령 좋아하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는 지난 그 김기현 당대표 만들 때처럼 김기현 대표를 50%까지 만들어줬는데 그럴 힘은 없어요 지금.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이라고 하는 어대한 이 후보가 50%를 넘기는 거는 방해할, 주저앉힐 네. 그 힘까지는 현재 보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동훈이 1등으로 결선에 진출을 하고 네. 원희룡이 2등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이렇게 저는 현재 판세를 보고 있습니다. 저렇게 둘이 붙으면 나경원은 왜 3등이냐면 여기 네. 이제 3등 보는데 왜 3등 보냐면 지금 당내에서 친윤과 반윤, 물론 이 한동훈이라는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반윤 신용을 하는 건데 결국에는 친윤과 반윤이라는 뭐 신용이다 치더라도 친윤과 반윤으로 지금 현재 세게 붙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나경원 후보는 설 자리가 없다. 설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본인의 인기에만 의존해가지고 선거를 치르려고 하기 때문에
3등을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 있다. 그래서 핵무장문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세게 한번 질러보는 거죠. 그 결론은 제가 이 국민의힘 이번에 7번째 당대표, 그죠? 무덤이라 그랬잖아요. 네. 무덤에 들어갈 확률은 없다. 나경원은 네, 무덤에 들어갈 확률은 없습니다. 이분은 더 없죠. 영원히 못 들어가는 거고. 네네. 지금 무덤에 들어갈 분들은 한동훈 아니면 원희룡, 원희룡 아니면 한동훈. 네. 요렇게 1, 2등으로 결선을 붙을 네. 가능성이 현재로서 매우 높은 거죠. 선생님, 그럼 오늘 저희 결론은 못 내고 가나요? 한동훈이랑 원희룡이랑 결선에서 붙으면 누가 이기는지 그 결론도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오늘 벌써 결론까지 지금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지금 결론 낼 수 있습니까?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네네네. 일단은 네. 제가 아까 요 한동훈이 되면 보수는 통합되고 원희룡이 되면 보수는 분열된다 했잖아요. 네. 요거는 제가 좀 이따가 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네. 우리 박영식 학생이 물어본 것처럼 예. 한동훈과 원희룡, 예. 원희룡과 한동훈이 붙으면 누가 이길까? 네. 이게 가장 중요한 지금 그렇죠. 궁금증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근데 전 거기에 대해서는 한동훈 후보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요. 예. 검사 출신이라는 거. 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는 어찌됐든 지금 각을 세워서 가고 있기 때문에 당심이 80%, 그러니까 올드보스들이 80% 있잖아요. 네. 이 80%들의 눈에 봤을 때는 한동훈은 미숙하고 또 검사 출신이고 거기다가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에 대한 지지는 갈수록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내리막길을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네. 원희룡 후보는 이 선거는 기세가 중요한데 그렇죠. 계속 올라가면서 대안으로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결선에 올라오는 순간 네. 그때는 원희룡 후보가 나경원 후보의 표까지 얹혀받아가지고 결선을 뒤집는다.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야, 근데 선생님, 지금 원희룡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거의 없죠? 거의 지금 없습니다. 다 어대안이죠? 다 어디아닙니다. 이거 나중에 이 영상 나중에 틀어보면 됩니다. 나중에 어대안이 됐다? 예. 그래도 무덤이다. 뭐 무덤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예. 뭐 어찌됐든 예. 저는 원희룡 후보가 그래도 결선에서 뒤집을 수 있을 저는 그런 배경을 갖고 있다. 와, 근데 진짜 그렇게 되면은 지금 모든 언론이 정말 어차피 네. 대표는 한동훈 외치고 헤드라인 다 그렇게 뽑아가고 있는데 이 영상은 선생님의 강의는 이제 성지가 되는 거네요. 아니 제가 말한 게 맞다는 게 아니라 80대 20이라는 이 구도를 가지고서 네. 인물로 들어가면은 네. 이 결론이 자연스럽게 도출됩니다. 근데 결론은 무덤이다라는 건데 네. 지금 언론에서는 국민의힘 당대표 네. 막 축제라고 박수 쳐주고 있죠? 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지금 무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누가 들어가느냐? 네. 내가 들어갈게 다 손들고 있어요 지금. 네. 윤상현 의원 죽었다 깨나도 못 들어가고요. 네. 나경원 후보 네. 3등 한다니까요. 인기만 있어 인기만. 인기가 뭡니까 박영식 앵커 인기 옛날에 많으셨잖아요. 인기는 인기도 많으시지만. 거품입니다. 거품 연기 뭐 그런 겁니다. 예, 신기루 같은 겁니다. 예, 한낱 꿈 같은 거죠. 그러니까 꿈꾸고 있죠 꿈. 예. 예, 꿈입니다. 예. 예, 구운몽이에요 구운몽. 예,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한동훈 후보는 뭐 이건 제가 그냥 번외적인 분석입니다만은 정치인으로서의 역량이 너무 떨어진다. 홍준표 시장이 네. 원희룡 후보를 만나줬어요. 네. 한동훈만 안 만나줬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원희룡을 만난 자리에서도 네. 홍준표 시장이 정치를 오래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온갖 평가를 부정적으로 하는데 그 평가가 그래도 거의 맞습니다. 예, 정치인으로서 역량이 없고 어디다 대고 지금 실패한 비대위원장이 당대표에 출마하느냐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가 한동훈의 내공으로는 매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 또 제가 밀고 있는 그 오자성어 있죠? 예. 뻔부 짜장점. 요 한동훈의 5대 의혹이 있어요. 네. 본부 자장처라고 합니다. 본인 의혹, 그 한동훈 특검법에 들어가는 거죠. 네. 부인의 의혹도 있습니다. 네. 그 이제 고액 연봉을 받았다라는 거. 네. 자녀의 의혹도 있습니다. 뭐 네. 학력에 관한 거죠. 네. 장인어른에 대한 의혹, 네. 진영구 검사장. 예. 이분이 그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으로 처벌을 받았던 분이시고, 예. 그리고 처남이라고 하는 진동균 검사. 네. 이분도 성범죄로 예. 처벌받은 전력.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검사가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네. 이런 식의 의혹을 사고 있기 때문에 이 본부자장처라는 의혹을 네. 견뎌내기가 매우 힘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 결론 한번 내리고 가면
한동훈 대 원희룡 결선 투표에서는 언론이 분석한 것과는 정반대로 그렇죠. 원희룡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오늘 우리 보수 1타 신인규 강사님께서 점해주신 거고, 오늘 본 주제 한동훈이 되면 보수는 통합된다, 원희룡이 되면 보수는 분열된다라는 거에 대한 이제 증명을 좀 해주시는 시간. 이제 제가 그 나름대로 오늘 저의 분석을 통해 가지고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서 어떤 당대표가 될 것이냐, 거기까지 제가 예측을 오늘 해놨습니다. 요거를 전제로 해서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죠. 우리가 누가 된다 맞추는 거는 맞출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수가 앞으로 어떤 후보를 배출하더라도 무덤이지만 보수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우리가 오늘 요 영상을 통해서 생각을 좀 깊이 해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는 앞에 설명한 거는 다 그냥 넘기셔도 되는데 지금부터는 좀 잘 들으셔야 된다. 제 말씀 먼저 드립니다. 한동훈이 되면은 보수가 통합이 되고 원희룡이 되면 보수가 분열되는지 제가 요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내공이 없다 그랬죠? 이분 세력 있습니까? 없죠. 세력도 없습니다. 세력 뭐 붙어봐야 아까 그 저기 원외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한동훈이 세력이 없는데 한동훈이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이 조건절 아닙니까? 되면 그럼 누가 뒤에서 밀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누가 밀었느냐? 예를 들면 한동훈이 당대표가 된다 그러면은 많은 당원들이 일단 찍었겠죠. 조직표가 아닌 겁니다. 그냥 당원들이 찍은 거예요. 그렇다면 수도권 중심으로, 수도권, 이게 중요합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다소 개혁적인 성향의 당원들이 좀 젊은 이 세력들이 갖다가 민 거거든요. 맞죠? 근데 밀었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한동훈 후보를 현재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보시면 김재섭 의원, 재섭, 그리고 박상수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지금 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천목회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한동훈을 밀고 있고, 또 한 그룹은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할 때 그때 이제 당직을 줬던 사람들이 지금 한동훈 캠프를 구성하고 있어요. 또 한 그룹이 누구냐? 배현진 같은 사람들이죠. 나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배현진이 붙었더라고. 여긴 이제 아까 뭐라 그랬죠? 욕망의 렌즈와 기회주의의 숟가락으로 다 분석이 되는 거예요. 이거 왜 넘어왔겠습니까? 될 것 같으니까 넘어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밀고 있다. 한동훈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이제 한동훈 당대표가 되면 왜 보수는 통합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결국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이건 대선과 연관지어서 분석을 해봐야 된다. 이게 왜 그러냐? 한동훈이 되면 대선에서 오세훈 시장이 오히려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동훈은 대선에서 드랍이 되고, 그렇죠, 오세훈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한동훈과 오세훈 시장이 나름의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이런 구도인 거죠. 그래서 제가 한동훈이 되면 보수는 통합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전제에는 오세훈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빨간색. 중요하니까. 이게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오세훈 시장이 요즘에 기사를 다 찾아보시면 식사 정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 이미 대선 주자로서 몸풀기가 끝난 상태예요. 오세훈 시장은 광역단체장이니까 당대표에 나갈 수가 없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한동훈은 대선 주자야 라고 하고 있는데 진짜 대선 주자고 귀하잖아요. 당대표에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왜? 당대표에 나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체제에서 대통령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앞으로 재보궐선거 있죠. 다음에 지방선거 있죠. 모든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판판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아까 제가 당대표 뭐라 그랬습니까? 무덤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무덤에 왜 나옵니까? 대선 주자가? 죽으러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오세훈 시장은 안다 모른다? 이미 알고 있다? 알고 있죠. 이분 뭐 정치 20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세훈 시장은 일단 제가 아까 이 젊은 그룹들이 밀고 있다고 했어요. 젊은 그룹들이 오세훈 시장도 밀고 있지만 일단 당대표로는 한동훈을 밀고 있다. 요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요거에 대한 제가 증거 자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밀고 있다라는 증거 대봐라. 한동훈 후보가 출마 선언하면서 제일 먼저 얘기했던 일성이 뭡니까? 최혜병 특검 하겠다. 뭐 뻥이든 진실이든 한다고 얘기는 했으니까 이거를 제일 먼저 지지해준 의원이 있습니다. 김재섭? 정확합니다. 김재섭 의원이 특검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바로 뒷받침을 해주고 있어요. 요것만 봐도 이미 김재섭 의원을 비롯한 요 천목회 그룹들 한동훈을 밀고 있다는 증거는 이들의 리더격이라고 할 수 있는 김재섭 의원이 최혜병 특검을 한동훈이 밀고 욕을 직실하게 먹고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공개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있다. 요렇게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 또 하나 동시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네. 이 김재섭 의원이라는 분이 네. 도봉에서 당선됐죠. 젊죠. 네. 잘생겼죠. 네. 정치력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리더감 아닙니까? 아, 좋네요. 인물 중에 인물 아닙니까? 오! 근데 전당대회 안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왜 안 나갈까요? 리더감이 충분한데. 무덤이니까? 그걸 간파한 거죠. 무덤인 걸 간파한 겁니다. 아주 똑똑하신 분이에요. 아니, 김재성은 아는데 한동훈이 그걸 모르고 당연히 나왔네? 모르죠. 아. 여기는 아는데 모르죠. 모르니까 아하. 댐비죠. 하루 강아지? 법무사인 법무사인 줄 줄 모르는 모른다. 거죠. 김재섭 의원 같은 리더로서 지금같이 이게 보수가 어려운 시기에 당연히 전당대회를 출마해서 네. 뭔가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안 나간다라는 뜻은 예. 지금의 국민의힘의 당대표직은 예. 무덤이라는 반증이고 무덤인데 김재섭 의원이 본인은 안 나가지만 누굴 민다? 한동훈을 민다라는 거죠. 아. 요게 아주 핵심인 겁니다. 야, 그러면 일단 써먹고 버리는 건가요? 아니면 정확합니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 써먹고 버리는 거죠. 용도 폐기죠. 야. 어차피 대선까지는 못 가. 재보궐선거 있어, 또 열려, 지방선거 열려, 못 가. 그리고 내공이 없잖아요. 네. 그걸 김재섭 의원도 안다 모른다? 알고 안다.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네. 김재섭 의원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픽이기도 하지만 김종인 위원장은 저 개혁신당 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국민의힘이에요. 오래전부터 이준석 대표랑은 이제 갈 길을 따로 가면서 오세훈 시장 쪽으로 이미 갔습니다. 그러니까 김재섭 의원이 원내에서 활동하는 거는 사실상 오세훈 시장과는 맥을 같이 해서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에 대해서 김재섭이 민다? 오세훈 시장이 한동훈을 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저는 결국에 한동훈이 대표가 되면 왜 보수는 통합되느냐? 한동훈이 대표가 되면 무덤에 들어갔죠? 네. 뭐 언제 죽을지는 모릅니다. 네, 그렇습니다만은 네. 무덤이니까 네. 네. 언젠간 죽지 않습니까? 네. 대선에 못 나가요. 네. 제가 볼 때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의 대권 플랜이 함께 움직이면서 한동훈 대표를 만들기 위해 지금은 오세훈 시장의 대권 플랜이 함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이 되면 보수는 통합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 네. 오세훈 시장 아까 제가 식사 정치하고 있다 그랬죠? 네. 매일 밥 먹습니다. 네. 매일 뜁니다. 네. 매일 그 태극기 걸고 그 보여주는 거 잘해요. 네. 이미지에 강한 분이죠. 그죠? 네. 근데 이분이 이미지가 강한 분인데 김재섭 의원을 통해서 한동훈을 밀면서 당권을 잡으려고 하고 있고요. 당권을 잡으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오세훈 시장이 최근에 김병민 최고위원을 정부 부시장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시그널이죠. 왜냐하면 친윤으로 분류돼 있던 김병민 최고위원까지 품으면서 뭔가 이렇게 본인이 비윤의 메시지까지도 품어보겠다라고 하면서 오세훈 시장 본인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보조를 맞추는 또 메시지를 내니까 양쪽을 다 한번 장악해보겠다라는 뜻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오세훈 시장 뒤에는 MB계, 이재호 이런 분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MB계 이재호라고 하는 올드 보수들과 김재섭으로 상징되는 김병민으로 상징되는 젊은 보수들의 비윤 이걸 앞세우면서 오세훈 시장은 당도 먹고 대선도 먹겠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는 한동훈이 되면 통합이 된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야, 이게 가능한 그림이라는 게 소름 돋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수는 통합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개혁신당이 자세히 보시면 오세훈 시장 대권 플랜으로 한동훈 민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한동훈이 사라지고 당대표가 물러날 때는 당원에 따를 때 당대표가 후임 비대위원장을 지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동훈이 물러나면서 아마 그때는 대선에 임박한 시점일 건데 그때 비대위원장을 세운다고 한다면은 딱 하나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이미 한동훈이 빚을 졌는데 본인이 물러난다 그러면은 여기서 비대위원장을 세울 때 누굴 세우겠습니까? 오세훈?
비대위원장 못하죠. 김재섭 의원 같은 사람을 비대위원장 세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지 좋네요. 그래서 저는 김재섭 의원은 이번 판은 자기가 낄 판이 아니다. 무덤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네. 한동훈 이후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럼 젊은 보수를 앞세운 보수는 윤석열 출당과 함께 새로운 이미지 메이킹에 들어가고요. 네. 제가 왜 오세훈이 되면은 보수는 통합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예. 오세훈 시장은요. 중도, 합리, 수도권을 상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도 서울시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라고 하는 나름대로 보수에서도 좀 합리성을 가졌다라는 분들이 지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이 둘이 연결이 될 수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오세훈, 이준석. 보수가 통합이 되는 겁니다. 아, 선생님, 저 지릴 것 같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 저 지렸다! 그러면 결국에 윤석열 대통령 뭐 출당되든지 말든지 그건 그때 가서는 뭐 완전히 난장판이 났을 거고 그때는 없다고 치고 그때 누더기. 없다고 치고 누더기니까 없다고 치고 누더기. 보수가 왜 통합이 되느냐? 어차피 대선에 못 나오잖아요. 네. 끝난 사람 아닙니까? 예. 한동훈, 예. 오세훈, 예. 이준석 예. 이렇게 통합이 이루어지니까 제가 보수가 통합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선생님, 저 질문이 있습니다. 심지어 MB계까지 MB까지 또 해먹어 또 네 번째 질문이 해먹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때쯤 되면 이미 한동훈 전 당대표는 용도 폐기가 될 텐데 네. 만약 그렇다 치면 네. 한동훈의 쓰임새는 아예 없는 거예요? 지금 쓰고 있잖아요. 지금 쓰는 거죠. 이거 쓰고 지금 포장지 뜯어서 지금 쓰고 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의 운명은 아까 뭐라고요? 네, 무덤이라 무덤.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덤인데 무덤인 줄 모르고 들어온 본인의 잘못이죠. 그치만 보수 입장에서는 보수 통합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네. 씨앗. 아.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아. 그 제가 원희룡이 되면 보수는 분열된다고 했잖아요. 예. 이건 그냥 쓸 것도 없어. 그냥 예. 뻔합니다. 예. 무덤에 들어갑니다. 원희룡. 예. 무덤에 들어가죠. 예. 무덤에 들어가면서 원희룡 당대표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친윤의 승리입니다. 예. 여론이 어떻게 될까요? 뭐 더 나빠지겠죠. 뭐 국민의힘 바뀌지 않는다 뭐 이런 그렇죠. 그런 게 되겠죠. 그러면서 대통령의 지지율은 어떻게 될까요? 더 더 떨어지겠죠? 떨어질 수밖에 없죠. 아. 그러니까 무덤으로 가는 속도는 더 빠르죠, 사실은. 예. 그래서 저는 원희룡이 되면 보수는 분열된다. 왜? 원희룡이 당대표가 되는 순간 윤석열 체제가 더 공고화되고 윤석열 체제가 공고화되면 민심과 더 괴리가 되는 거예요. 민심과 더 이별이 이루어집니다. 예. 그러면서 원희룡 체제는 더 급전직하면서 망할 수밖에 없는데 예. 문제는 예. 원희룡이 되면 108석이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국민의힘의 의석이? 예. 이 108석은 어떻게 될까요? 원희룡 당대표 체제에서 상상을 해보십시오. 108석이 똘똘 뭉치냐? 더 안 뭉치냐? 더 똘똘. 아. 그러니까 지금은 똘똘 뭉치는데 원희룡이 되면은 더 똘똘똘 뭉치겠죠? 예. 그러면서 보수는 더 국민의 민심과 더 괴리되는 엉뚱한 아주 괴이한 네. 이런 짓들을 더 하게 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왜 보수는 분열된다고 했냐면요. 네. 원희룡이 되면은 그 더 똘똘 뭉쳐져 있는 더 올드 보수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그런 정당에서 오세훈 같은 사람이 대선 주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될 것 같은데요? 왜요? 당원 바꿔가지고 이제 당신 100%로 바꿀 거고요. 오세훈 같은 분들은 여기서 숨도 못 쉴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보수는 분열이 된다는 겁니다. 아. 그리고 더 나아가 아까 오세훈이 됐을 때는 네. 이준석 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품을 수 있죠. 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네. 포함이 돼요. 네. 근데 원희룡이 대표가 돼서 어떤 대선 주자 내지는 어떤 체제 정비를 했을 때 네. 그때 이준석 대표랑 손을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희룡이 유승민 손 못 잡듯이 똑같이 못 잡죠. 이때는 잡을 수가 없어요. 네. 원희룡이 됐을 때 이준석과는 손을 못 잡습니다. 네. 왜 못 잡냐? 네. 원희룡은 러브콜을 보낼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다? 기회주의의 숟가락과 욕망의 렌즈니까 또 이용하려고 보냅니다, 서로가. 네. 근데 이거 손을 잡게 되면 이준석 대표가 속해 있는 이 개혁신당 있죠. 네. 이거 싫어서 떠나 나왔는데 네. 이거 손을 잡는 순간 여기가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보수는 분열이 된다. 이해되시죠, 이제? 이해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초반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네. 잔치집이 아니고 축제가 아니고 초상집. 초상집입니다. 병동에서 무덤으로 무덤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무덤인데 한동훈이 되면 네. 나름의 보수는 통합 시나리오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이준석까지 포함시키는 이 범보수. 네. 근데 그 중심에는 MB계, 네. 오세훈, 네. 젊은 보수들 네.
그죠? 네. 이렇게 해서 보수가 통합이 되고 저는 여기 당연히 안 갑니다. 네. 저는 안 갑니다. 네. 그렇지만 저를 뺀 나머지 보수들은 네. 오세훈을 중심으로 또 한 번 권력을 해먹기 위해서 네. 머리를 쓰면서 보수는 통합으로 갈 것이고 네. 만약에 원희룡이 되면 네. 당에서 더 친윤석열, 찐윤석열 색채가 더 강화되면서 108명은 더 똘똘똘똘 뭉쳐나갈 수밖에 없고 네. 더 민심과는 괴리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급전직하, 당이 붕괴되는 수준으로 갈 것인데 당내에서는 김재섭, 오세훈 이런 사람들 앞으로 숨도 못 쉬죠. 그럼 이분들도 핵분열의 한 분야가 될 수가 있고 축이 될 수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바깥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려고 하는 이준석이라는 이 개혁신당을 한동훈이 됐을 때는 오세훈을 중심으로 해서 품을 수가 있는데 개혁신당이 안 깨지는데 원희룡이 되면은 이걸 품는 순간 같이 가는 순간 여기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개혁신당이 빠그러지기 때문에 보수는 더 분열된다. 핵분열이 이루어진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진짜. 야. 요런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보수가 통합된다, 보수가 분열된다. 네. 요거 아마 거꾸로 보고 있을 겁니다. 한동훈이 되면 아마 보수가 박살난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니, 한동훈이 되면 보수는 통합됩니다. 원희룡이 되면은 보수는 통합이라 생각할 거예요. 반대로. 원희룡이 되면 막 이제 찐윤 해가지고. 아니요. 원희룡이 되면 보수는 대박살이 난다. 빠그러진다. 핵분열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혹시 그러면 우리 또 듣는 학생분들 중에 질문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질문해도 됩니까, 선생님? 반장이에요? 예, 선출되신 거예요? 네, 반장입니다. 질문하죠. 저희 학생 300명 대표해가지고 질문할 거 있는데 혹시 그러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 나중에 한동훈 대표가 될까봐 그 조국 혁신당에서 던진 한동훈 특검 카드 이런 거 만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특검 카드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다 안 받으려고 할 거예요. 모조리다? 왜냐면 이제 한동훈 특검만 받고 자기 건 안 받고 하기에는 그건 이제 그 자체가 논리 모순이 되니까 과거에 그 쌍특검을 한번 다 거부한 적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저는 다 거부한다. 모든 특검을 다 거부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동훈이 내건 최혜병 특검에 맞대응 카드로 한동훈 특검을 대통령이 받는다 이런 거는 일각에서만 주장하는 정도? 네, 일각의 주장이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이든 원희룡이든 이분들이 다 반윤은 못 됩니다. 그러니까 원희룡은 당연히 친윤이고 한동훈 같은 경우는 반윤이라는 지금 하나의 캐릭터를 잡은 거지 반윤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극복할 수는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둘 중에 누가 더 낫냐. 동훈이는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얼굴도 보기 싫고. 둘이 뭐 갈라서는 건 아니지만. 근데 원희룡 같은 경우는 늘 와서 말도 잘 듣고. 거의 뭐 알라바이? 알라바이 아닙니까? 알라바이 아닙니까? 토종 알라바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쪽을 선택을 하겠죠. 윤석열 대통령은. 근데 이걸 선택하는 순간 보수는 분열이 돼서 쪼개지는 거죠. 근데 한동훈을 선택하면 그나마 요렇게 돌고 돌아서 오세훈 시장을 중심으로 어떤 새로운 뭐 전기라도 마련해볼 가능성이 일이라도 있을 텐데 원희룡으로 가면 보수는 핵분열이 될 것이다. 전 그렇게 정리합니다. 혹시 이 중간에 그 2위 할지도 모르는 나경원 3위 할지 모르는 나경원 후보가 특정 후보를 밀어줄 가능성 같은 건 없습니까? 나경원 후보가 이제 경선에 들어가서 결선이 들어가면 그때는 한 후보를 지지하는 액션을 할 수가 있죠. 그 전에는 그럴 뉘앙스 그 전엔 단일 안 합니다. 일단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갑니다. 단 1%의 가능성 없이 그냥 무조건 완주하는 왜냐면 겁니까? 결선 투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인위적인 단일화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자동으로. 그리고 본인이 지금 2등 간다고 생각하지 3등이라고 생각 안 해요, 지금 자기가. 근데 제가 볼 때는 3등입니다. 나경원 후보는. 실제 본인이 2등을 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심지어 자기가 1등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생각은 자유. 자유니까. 혹시 우리 다른 학생들 질문도 저희 오세훈을 영남에 보수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까 그런 좋은 질문. 우리 삼PD님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과연 올드 보수들이 오세훈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나중에 이제 대선까지 갔을 때 이준석까지 가는 그렇죠. 근데 제가 아까 원칙을 얘기했잖아요. 욕망의 렌즈와 기회주의 숟가락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욕망의 렌즈로 보십시오. 이분들이 문재인 검찰의 사냥개들도 데리고 와가지고 대통령을 만드시는 분들인데
대권이 눈앞에 있습니다. 네. 기회주의 숟가락을 내려놓겠습니까? 아. 나는 뭐 원래 이준석 싫어했고 뭐 네. 못 받아 이런 거 없습니다. 다 봤습니다. 예, 돈 되는 거 다 합니다. 거의 뭐 그냥 유튜브 그거 유튜버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 유튜버 다 봤죠 이분들. 다 그 봤습니다. 시점이 되면 다 봤습니다. 그 시점이 되면 야당 쪽에 누가 대항마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재명이라고 한다면 저 무도한 이재명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논의가 참고로 제가 아까 오세훈 시장 수도권 쪽에 이미지 잘 돼 있고 이분 그래도 중도 확장성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세훈 시장 중심에 주변에도 이미 그 올드 보수들이 다 붙어 있어요. 이것도 옛날 오세훈도 아니야 사실은. 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돼도 그 아까 걱정하신 그분들은 다 해먹을 기회가 또 생기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밀고요. 민다고 하는데 오세훈 시장이 우리 이기기 위해서는 여기 다 받아야 된다, 보수 통합해야 된다 하면은요 아무 저항 없습니다. 다 받아 먹습니다. 거의 뭐 물 먹는 하마 수준이에요. 싹 다 끌어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선생님 좀 걱정되는 게 이거 지금 대한민국 한 200만 영상 될 것 같은데. PD님은 좀 많이 들었던 얘기라 별로 지금 감흥이 없는 것 같아요. 인규쌤, 이거 어디서는 못 듣는 얘기인데. 인규쌤의 국민의힘 해부, 인규쌤의 보수학개론 이거 일강인데 이거 지금 이거 영상 나가면 대한민국 뒤집어질 것 같은데. 많은 분들 제가 이제 뭐 어디 프로를 나가거나 평론을 하다 보면 보수에 대해서 상당히 좀 나이브한 인식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보수가 뭐 예를 들어 뭐 굉장히 원칙을 지킨다든지 아니 무슨 뭐 정책적 노선을 가지고 룰을 정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썰들이 많은데 보수는 아주 심플합니다. 보수에서 자꾸 이렇게 정권 재창출 얘기를 많이 해요. 양심 없는 소리죠. 무슨 정권을 재창출합니까? 지금 창출한 정권도 제대로 운영을 못하면서 보수 정권 재창출 얘기를 계속 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보수가 갖고 있는 좀 뭐랄까요, 이런 권력 지향적, 권력 추종적 그런 관점 속에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무서운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한동훈이 되면 보수는 대통합이 되고, 원희룡이 되면 보수는 핵분열한다 라고 오늘 저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야, 박수 한번 주세요. 운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